안녕하세요. 노무사 공부 같이 하고 있는 이근필입니다. 노무사 경영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부터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잘 아시겠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니까. 공인노무사 시험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1차 과목. 노동법 안2가 있고 민법, 사회보험법, 영어, 경영원론 또는 경제학 원론을 선택해서 한 과목 보게 됩니다. 영어는 IBT는 71점, 토익은 700, 영어 탭스는 340점. 대체 가능하죠? 일단 대체해야 됩니다. 이거 모두 시험 보고 앉아 있습니까? 영어를 완빵 잘하시는 분 뭐 그냥 나는 언제 봐도 막 이 정도는 그냥 끔이지 하면 뭐 보시든지.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과목을 줄이는 거잖아요. 미리미리 해서 이건 빼버리는 게 제일 좋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법, 민법, 사회보험법, 경영 언론이나 경제학 언론 중에 하나를 하게 되는데 이게 계산, 수학 뭐 이런 거 때문에 다 일로 도망오죠. 그렇게 됩니다. 이 전공을 이거 하지 않았으면 경영학 하게 되는데요. 수학 싫어서 경영학으로 도망왔는데 경영학은 범위에 질려버리는 게 그게 이제 우리 일반적으로 1차 때 다 공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1차 시험을 보면 오지선다입니다.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고 40점 미만이면 다른 과목의 점수에 상관없이 그냥 꽈락으로 탈락하는 거고 과목에 미달한 거죠. 평균이 60점, 에버리지 60점이면 이제 1차 시험 통과합니다. 뭐 그닥 어렵지 않아 보이잖아요. 실제로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이렇게 그냥 잘 열심히 준비하면 되죠. 되면 이제 2차로 넘어가는 건데 2차로 넘어가면 노동법 시험 봐야 되고 인사노무관리 시험 보고 행정쟁송 법 2개 시험 보고 인사노무관리를 보거나 보고 경영조직을 보거나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셋 중에 하나 봐야 합니다. 보통 테크트리는 경영언론 공부하고 경영언론의 영역의 인사랑 경영조직은 조직행동에서 다뤄지는 것들이니까 언론 파트에서 그런 것들을 공부하니까 이렇게 찝고 가는 테크트리 혹은 나는 법학 전공했고 법이 너무너무 좋아. 그럼 노동법의 행정쟁송의 민소법 또는 뭐 나는 경제학 했으니까 노동경제학 이렇게 들어가는 정도가 이제 기본적인 테크트리일 텐데 제일 많은 건 경영학 언론, 경영조직론으로 가는 테크트리를 많이 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2차는 논술인 거고요. 역시 40점 미만 꽈락, 평균 60점 이상이면 되는 건데 얘는 뭐 절대평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평가 스타 1인 거죠. 채점을 할 때 그렇게 되는 케이스인 거고 요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던 시험입니다. 시험인데 문제는 요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노무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증가를 했죠. 그래서 시험을 보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2018년만 해도 5,000명이 채 안 되게 시험을 봤는데 2023년 올해 10,000명이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뭐 그래서 올해 시험 좀 특이한 케이스들이 좀 있긴 있었는데 이 양반들이 이렇게 이제 시험을 보고 60점, 평균 60이면 합격하니까 합격률이 60 언저리에서 조금 뭐 어려울 때 있겠지만 뭐 요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1차 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많아지면 2차 시험을 보는 사람이 많아지죠. 근데 산인공 입장에서 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OMR 카드 집어넣어서 돌리면 컴퓨터가 채점해 줍니다. 그죠? 여기서부터는 현출하는 시험이잖아요. 논술 시험입니다. 논술 시험은 일일이 채점을 해야 되죠. 그걸
3,500명 거 응시한 사람은 3,000명이니까 일단 500명 안 왔고 혹은 하다가 집에 갔고 뭐 이래서 3,000명 채점하는 거랑 5,000명 채점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응시 인원이 심지어 올해는 10,000명이었고 그래서 올해는 시험이 대빵 어렵게 냈습니다. 이거 오늘 얘기할 건데 어렵게 내서 2차 시험의 응시 인원을 자꾸만 줄이고 있죠. 왜냐하면 주관식 채점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걸 또 한 사람이 한 명만 채점하는 게 아니라 두 명이 채점해서 평균점 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여기에 너무 업무 로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엔트랭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여기에 허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시험 문제가 어렵게 나왔죠. 올해 경영학 시험 문제만 봐도 뭐 이런 걸 경영학 원론의 시험 문제에 내나 싶은 문제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 문제는 이 문항이 바뀐다. 25문항 봤던 걸 40문항으로 바꾸는 형태의 변화가 2024년서부터 시험 문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얘가 뭘 뜻하는 거냐면 이렇습니다. 이전에는 총론에서 한 3문제에서 5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총론에서 경영 원론에서 얘기 나오는 경영 원론이라는 게 원래 뭐 이게 경영학의 기본적인 원칙이 있잖아요. 이게 나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에 가지들이 납니다. 그 가지가 인사 조직이기도 하고 조직 행동이기도 하고 MIS이기도 하고 뭐 노무 관리이기도 하고 또 뭐 있습니까? 뭐 그런 경영학의 마케팅이기도 하고 생산 운영 관리이기도 하고 각각의 뭐 7대 강론, 8대 강론 얘기하는 경영학의 강론들의 가지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이 원칙은 여기 경영학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도 유용하지만 각 강론에서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경영학 원론 또는 개론이 중요한 건데 이 경영학의 기본적인 개념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게 이제 경영과 경영자, 기업에 관련된 거, 계획, 조직, 지휘, 통제, 뭐 이렇게 하는 관리의 순환에 관련된 게 이런 것들이 이제 경영학의 기본적인 원칙에 관련된 이야기들인데 여기서 한 3문제에서 5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마케팅, 인사, 조직, 생산관리, 회계, 재무 뭐 이런 데에서 2-3문제씩 나와서 25문항을 만들었다고요. 근데 이게 40문항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언론에서 이건 포캐스트라고 나왔죠. 예측치입니다. 제가 예측하는 겁니다. 실제로 아닐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이렇게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뭐. 그래 보면 원론이 이렇게 뭐 6에서 8문제, 조직행동이나 생산을 이렇게 메인 필드가 5에서 7문제 정도 나올 거고 회계 재무가 4개, 5개, 6개 뭐 그 정도 나올 거고 MIS 국제교에서 서너 문제 나올 거고 그래서 40문제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40문제가 문항수가 늘게 각 강론별로 늘게 되면 기본적으로 범위가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해야 될 이 양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지금 기출문제 2023년 경영학 원론에서 나온 문제인 겁니다. 이게 몇 번이었더라? 10번이었나? 문제를 보면 이렇습니다. 적시 생산 방식, JIT 시스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게 2023년 문제가 아니라 이게 이전의 문제입니다. 예전 문제. 예전의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적시 생산 방식, JIT 시스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서 물어보는 건 JIT 알아? JIT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네가 이해하고 있니? 이거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뭐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실제 생산이 이루어지도록 뭐 하는 일종의 풀 시스템이다. 생산 활동에서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JIT 시스템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뭐 제조 준비 셋업 시간의 충분한 증가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다. 루트의 크기를 최대화해서 제품 단위당 생산 시간과 뭐 비용을 최소화하는 게 다 틀린 얘기인 거고 이 생산 활동에서 낭비적인 요인들을 제거하는 거가
적시 생산 방식의 내용인 건 네가 알고 있어? 라고 하는 예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JIT 시스템 또는 도요타 시스템, 린 생산 방식 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를 물어보는 문제가 예전의 문제였다고 하면 2023년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낭비를 제거하는 건 아냐? 라고 물어봤는 거여서 낭비가 아닌 걸 찾아봐 라고 낭비의 유형 한 뎁스를 더 들어간 거죠.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7가지 낭비 유형에 해당하는 걸 모두 골라라. 과잉 생산, 대기 시간, 재고, 작업자 재교육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요. 범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해야 될 게 많아졌어요. 첫 번째 바뀐 거가 이런 거고요. 두 번째는 난이도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옛날에 안 외웠던 것도 외워야 되는데 외워야 되는 것도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을 외워야 되는 걸로 바뀐다, 시험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2023년의 시험은 2024년 시험에 테스팅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이도랑 범위를 높여본 문제를 25문항 시스템으로 한번 테스팅해본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큰 오류가 없어지거든요. 막 이래갖고 갑자기 막 난이도 조절을 잘못해갖고 무슨 뭐 50% 합격하던 게 올해는 30% 중반대였는데 저게 뭐 10몇 프로로 떨어지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맞춰보는 겁니다. 올해 이제 35%대로 확 줄은 것 같고 또 고민하겠죠. 어느 정도 난이도 맞출 건데. 그런데 이제 제가 봤을 때 2023년도에 이렇게 40문항 시대를 대비한 이 테스팅 문제들이 출제가 됐어요. 제가 본 이런 거죠.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무슨 뭐 이익 개념에 관련된 거, 손익 계산서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당기순이익 알지? 당기순이익을 구해봐. 라고 하면 굉장히 심플한 거잖아요. 영업이익 얼마 나왔고, 요건 영업 외 비용인 거고, 얘는 영업 외 수익인 거고, 법인세면 이게 당기수익이라는 게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은 더하고, 영업 외 비용은 빼고, 그러면 세전순이익이 나오는 거고, 세전순이익에서 법인세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냥 이렇게 플랫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 손익계산서의 구조를 알고 있어? 매출총이익이 뭔지 알고, 영업이익 뭔지 알고, 법인세, 세전순이익 뭔지 알고, 세후순이익 또는 당기순이익이 뭔지 알아? 이거는 손익계산서의 기본 포맷이니까 그거에 대한 문제가 나왔죠. 예전에는. 근데 올해 2023년 시험 문제를 보면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똑같이 손익계산서에 관련된 문제인 건데 이전의 문제에서 한 번도 얘기되지 않았던 항목들이 나온 거죠. 굉장히 깊어졌어요.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매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빠꾸가 됐어요. 혹은 많이 사갖고 좀 깎아줬어요. 그게 이제 빠꾸된 게 매출 환입액인 거고 깎아준 게 애누리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이 100만 원어치 나갔는데 거기서 회계적으로 100만 원을 딱 인식하는 게 아니라 뭔가 매출액을 조정하는 요소들이 있는 건데 이거는 다루지 않았었거든요. 손익계산서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 뒷단에 있는 거니까. 근데 얘를 띡하니 시험 문제에 내버렸어요. 회계를 이쪽으로 이렇게 매출 환입액이나 매입 매누리액이나 이런 거를 우리 시험 제목이 경영학 원론인데 원론에서 회계 시험 문제에 나와도 이 정도면 난이도가 없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내버린 거죠. 회계학 수준으로, 회계 원론 수준으로 공부를 하란 얘기인데, 그러면 이게 경영학 원론 플러스 7대 강론의 각 원론을 원론 수준으로 다시 다 공부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경영학 원론이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시험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우리가 23년 시험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예측하는 바죠. 막 이랬는데 뭐 대빵 쉽게 40문제 나왔어. 이금필 거짓말 겁만 주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해도 이렇게 늘 이렇게 시험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뭐 이렇게 저도 대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내고 채점하고
하는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산인공 또 오랜 기간 동안 봐왔고 뭐 출제도 해보면 그렇게 되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뒤에 숨어 있는 거더라.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이나 공부해야 되는 대상이 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2024년 시험입니다. 이게 또 2025년이면 좀 쉽겠어요. 왜? 시험을 한번 봐봤으니까 샘플 테스트 시험을 한번 봐보면 이렇게 바꾸려고 예측한 게 어떻게 바뀌었구나를 확인한 다음에 준비하는 건 훨씬 쉽죠. 근데 이제 첫 해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험 시스템으로 준비하는 첫 해니까 굉장히 이렇게 막막하지요. 저도 예측해서 강의를 하지만 예측이 저는 맞을 거라 확신하지만 그 100% 맞을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아닐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저는 확률이 높다고 보지만. 그래서 1년 차라서 더 문제가 좀 많아요. 이런 경우에 대개는 어떻게 하냐면 시험이 바뀌기 전에 뭐 오피셜 가이드 이런 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샘플 문제를 이게 2회차 정도, 40문제니까 80문제 정도의 오피셜 가이드 같은 거를 일반적으로는 냅니다. 토익 시험이 뭐 형태가 바뀐다, 토플 시험이 형태가 바뀐다, 그러면 오피셜 가이드를 내서 그 시험에 이렇게 어떻게 바뀔 거라는 걸 감을 잡게 해요. 근데 우리 산인공 국가 시험에서는 그런 게 없죠. 시험을 쳐봐야 아는 거죠, 쳐봐야. 분석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해도 예측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게 대개의 경우 그런 이렇게 오피셜 가이드의 코익 시험 같은 거는 이렇게 오피셜 가이드 내고 그 피드백을 또 받아요. 전문가들한테. 저희 같은 강의하는 사람들이나 시험을 이렇게 구성해 봤던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아갖고 다시 반영하는데 우리 산인공 시험 이게 없으니까 그 전에 시험에 이렇게 간 보는 겁니다. 요 정도 범위, 이렇게 흔히 얘기하면 옛날에는 브리타 같은 건데, 그거로 하면 몇 프로 정도가 정답을 제출하나? 를 보고 나서 전체적인 난이도나 합격의 수준들이, 요 정도면 60점이 평균이 어떻게 되겠다라는 거, 감을 잡아서 이제 시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2023년 시험이 저는 중요하다고 봤던 겁니다. 거기에 굉장히 좀 예년에는 볼 수 없었던 시험 문제들이 많아서 2024년 시험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증가한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준비할 거냐? 그 얘기를 드리면 이렇습니다. 2023년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면 제가 이렇게 맨 처음 이렇게 예년에 우리 시대에서 오태 강의하면 60점 이상 맞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면 고득점 할 거예요? 그럼 고득점 할 거를 얘기를 해요.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인 거예요. 나는 평균만 맞을래. 아니면 나는 여기서 한 80점, 90점 막 이상 맞아서 90점 이상 맞아서 여기서 이제 나머지 과목에 뿌려줘야 돼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세요. 선택하면 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암기할 것 하는 경우도 이해를 기반으로 하세요. 굳이 막 딸딸딸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객관식이잖아요. 보면 생각나요. 어쩜 공부했으면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이해할 거예요, 암기할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선택의 문제였어요. 근데 2024년을 준비하면서부터는 어프로치가 좀 다릅니다. 60점 맞을래? 그 다음에 열심히 해서 80점 맞을래? 80점 이상 맞으려고 여기서 90점, 100점 맞으려고 하면 책을 8권, 9권 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효율적이지 않잖아요. 경영학 공부하는 사람이 경영학 공부하면서 효율성을 생각 안 할 수 없잖아요. 막 여기 500시간 투자해갖고 100점, 90점 맞을 거예요? 왜 그거 하고 있어요? 100시간 투자해갖고 80점 맞으면 되는데. 혹은 50시간 투자해서 50시간은 안 되겠고 70시간 투자해서 60점 맞으면 되는데 이러인 거죠. 그리고 이제 2차 과목 선행에 있어서도 여기는 뭐 공부하려면 하시고요. 2차 때 하셔도 되고요. 여기는 이 필수적으로 준비를 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범위가 넓어지니까. 근데
범위가 넓어지면서 깊어지니까 이 강론들이 거의 뭐 원론, 각 강론의 원론 배우는 식으로 깊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회계도 그렇게 공부하고 생산 운영 관리도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사노무 조직 행동을 좀 깊게 파는 거죠. 저기서 이제 레인지를 만들고 60점 이상, 60에서 80 가는 점수를 여기서 만들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그리고 나머지 20점에 관련된 거, 뭐 생산이라든지, 뭐 회계라든지, 재무라든지, 여기서 기본적인 건 맞추면 되는 거고, 대빵 어렵게 나오는 거, 그건 제껴버리자고요. 어차피 100점 맞아봐야 100점 표창장 줍니까? 그런 거 아니니까. 적정하게. 이제는 80점을 타겟으로 해서, 공부를 하되 인사노무와 조직행동은 조금 깊게 들여다보고 공부를 하자. 이거 어차피 2차 때 써먹는 거니까. 그래서 2차 과목을 선행해서 같이 공부하는 건 이제 필수적이다. 같이 공부할 수밖에 없다. 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암기는 얘기했듯이 이젠 이해만 하는 것 갖고는 불가능해요. 조금 더 암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조금 더 선택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인사노무 조직행동. 이쪽은 딸딸딸 외우자. 그 다음에 이제 경영학의 기본 개념하고 전략에 관련된 거 하고 인사노무 조직행동. 요 네 가지 파트는 조금 거의 딸딸딸 외울 정도로 준비를 하자. 어차피 2차에서 다 써먹을 거니까. 그렇게 준비하면 뭐 80점 정도 맞는 거는 어렵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학습에서 여러분들이 주안점으로 삼아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험이 바뀌었어요. 분명한 건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진 거 맞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거 어차피 2차 때 공부할 거였잖아요. 이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공부하자고요. 그러면 1차 때 다 반영되는 거니까 2차 시험을 생각하면 결과적으로는 똑같다. 그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변화가 발생을 예정되어 있고 그 변화의 첫 번째가 이제 여러분인데 오히려 잘 됐죠. 뭐 나만 헷갈려 남들 다 헷갈립니다. 근데 제가 어쨌건 지난 시간 준비해 오면서 노무사의 이렇게 트렌드를 쭉 저도 스타디해 온 거 아닙니까? 80점은 맞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업만 잘 쫓아오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준비하시고요. 괜히 막 이 책 저 책 보시고 막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재에 80점 맞을 자료들 다 들어가 있고요. 거기 있는 것만 잘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딸딸딸 외우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한 4가지 파트만 조금 더 깊게 공부하자. 그 공부한 거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할 때 다 써먹는 거다. 오히려 그런 원칙들, 기본 개념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2차 시험에서 여러분이 현출할 적에 그거 큰 문제 하나 막 10페이지 쓰고 이러는데 그거 채우기는 쉬울 것 같습니까? 그거 채울 때 전략의 개념들, 경영의 기본 원칙에 관련된 것들 다 써먹고 현출시켜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할 거 하나도 없다. 2차 생각하면 어차피 똑같은 시험 공부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만 뒷부분에 할 거 앞부분에서 미리 좀 해놓는다 생각하자. 그렇게 준비하시고 본 강의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